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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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만큼 여자를 사랑하겠어 채널의 주연입니다. 희경입니다. 네. 시작할 때 항상 우리 차분하게. 어색한 시작. 음, 오늘 저희가 얘기할 이제 작품은 음, 태국 듀엘은 아니고 일본 음. 듀엘 드라마입니다. 네. 체이서 게임 W. W. 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시즌 1이랑 시즌 2까지 나왔어요. 네. 이제 얼마 전에 방송 끝난 게 시즌 2. 그리고 이것도 8부작. 마의 8부작. 마의 8부작이고 심지어 얘는 이제 그 60분 슬롯이 아니라 30분 슬롯이어서 한 25분 정도예요. 네. 방송 길이는. 그래서 더 짧다. 근데 내용은 더 많다. 이제 저희가 차차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짧으나 굉장히 들어가 있는 얘기는 많은 그런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이제 후유와 이츠키. 시즌 1에서는 이 이츠키랑 후유가 또 재회하는 그쵸.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둘이 원래 대학교 때 커플이었죠. 커플이었으나 이제 그 후유 어머님의 여기서도 이제 어머니가 문제고 호모포비아 어머님이 또 내 딸과 헤어져라 라는 이 멘트를 결국 또 하셔가지고 그래서 남사친을 활용하여서 후유한테 마치 이제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 연출을 해서 보여주고 후유에게 이제 충격 요법을 쓰는 거죠. 너로는 안 돼. 안 될 것 같아. 너로는 부족한 것 같다. 이 말인즉슨 여자인 너로는 안 된다. 이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뭐지 하긴 했어요. 이게 번역이 맞는 건가? 약간 이러긴 했어요. 하다. 뭔가 너로는 안 될 것 같다. 어쨌든 이 레즈들의 마음을 후벼파는 아주 그냥 이렇게 대못을 이렇게 훅 박는 그런 멘트를 해가지고 당연히 우리 후유는 상처를 받고 그쵸. 그렇게 둘이 헤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시간이 흘러서 서로 이제 사회인이 돼서 이스키는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무슨 게임을 바탕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이죠. 맞아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로 해서 이제 중국의 투자사에서 이제 관리자가 파견이 돼서 맞아요. 오는데 그게 바로 후유. 사실 시즌 1의 부제가 그래서 갑질 상사는 전 여친이에요. 그럼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후유가 갑질 상사고 이츠키를 괴롭히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괴롭히는지는 아시겠죠? 이 복수인 거예요. 자기를 이제 버리고 배신하고 심지어 바람 폈다고 생각하는 남자랑 바람 펴서 나를 차버리고 떠난 이 나쁜 여친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자 상사가 되어 나타나서 이제 괴롭히는 설정은 아주 맛돌인데 설정은 아주 맛돌이고 시즌 1에는 어쨌든 좀 도파민적인 얘기들이 들어가 있고 좀 굉장히 막장스러운 부분도 있고 문제적인 부분도 있죠. 아주 많죠. 여기서 또 문제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더라? 후유가 기혼이에요. 네, 이성의 결혼을 했다는 것. 그래서 이제 남편과 이제 스키라는 이름의 아이가 있다라는. 아이 이름이 치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여친 이름은 이스키고 아이 이름은 스키인 거예요. 따온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이거는 너무 명백하다. 너무 명백하고 이거는 사실 남편이 항의해도 이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어쨌든 이들의 관계가 불륜일 수밖에 없는. 원에서는 다시 둘이 헤어지면서 끝이 나긴 합니다. 물론 마지막 장면에서는 둘이 다시 만나는 장면에서 끝나긴 해요. 떡밥을 남겨놓고. 그쵸. 떡밥을 어떤 해피엔딩? 재회? 다시 재회라는 떡밥을 남겨놓긴 하지만
그래서 시즌 1이 끝나고 어쨌든 이게 새드 엔딩이냐 어떻게 되는 맞아요. 거냐. 말이 많았어요. 근데 다행히 시즌 2 제작이 결정이 돼서 부제가 왜 갑자기 갑질 상사에서 네. 아름다운 선녀들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급변이잖아. 맞아요. 좀 무슨 말랑모찌가 돼서 나타나요. 갑질 상사가. 그래서 이 시즌 2는 그런 부제로 나오고 그래서 시즌 1과 좀 톤이 굉장히 달라요. 네. 캐릭터도 더 많이 달라요. 시즌 2의 내용은 이제 둘이 헤어졌잖아. 후유랑 네. 이츠키가 헤어지고 나서 이제 이츠키는 회사도 그만두고 카페에서 네. 일을 하고 있고 둘과의 추억이 담긴 후유를 오매불망 기다리며 맞아. 후유는 중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엄마의 그런 강압적인 말과 이런 압박에 심지어 휴대폰도 압수하고 맞아. 다 큰 성인의 휴대폰을 뺏어가는 너는 이제 애나 봐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요리도 요리하고. 지지리도 못하는데 요리 억지로 요리하고 아, 츠키가 어느 날 이제 유치원에서 책을 가지고 와요. 그림책을 가지고 와서 탄탄탄고는 아빠가 둘이라는 책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가고 네. 이제 이츠키가 일하는 카페에서 온 가족 후유의 온 가족과 이츠키가 제외한다. 맞아요. 게 이제 시즌 2의 시작이 약간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딸과 남편이 밀어주면서 이제 후유가 그럼 이츠키랑 다시 잘해볼까? 라고 하지만 엄마가 또 일본으로 와서 너 그렇게는 안 된다. 이제 정상 가족, 막 보통 후츠노 가족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보통 그러니까 평범한 가족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게 네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가족의 평판을 위해서 정상 가족을 유지해야 한다. 유지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애한테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후유는 아마 그거 평생을 당해온 것 같아요. 그 엄마가 또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반대하니까 한번 시도했다가 깨갱하고 물러나죠. 그리고 이츠키한테 안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내가 이츠키면 속 터져. 솔직히 여기도 내가 이츠키 친구면 말려야지. 무조건 말려야 돼. 이거는 말려야지. 야 안 된다. 후유 같은 애 다시는 만나지 마. 너 걔가 가족 버리고 올 것 같아? 안 못 온다. 와. 걔 못 와. 그렇지만 결국 또 딸과 남편이 또 푸시를 해요. 그 이번에 여름장도 푸시를 하죠. 여름장도 푸시하고 막 다들 푸시해. 그래서 결국 또 후유가 정신 차리고 엄마한테 호적하라. 없으니까 나는 이츠키랑 살련다. 이러면서 드디어 이제 박차고 나가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 사실 이것만으로도 시즌2 얘기를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이제 제작진들 조금 욕심을 냈어. 많이 냈죠. 사실은 가족 얘기를 하려면 시즌3를 그냥 만드는 게 맞아. 시즌2에서 이 반은 그 만났다 재회했다가 또 헤어졌다가 또 만났다가 막 이런 풍파의 또 이야기를 한편 하고 또 막 심지어 막 삼각관계까지 됐잖아요. 맞아. 그 얘기로도 충분한데 근데 시청자의 로망도 지금 챙겨줘야 돼. 그리고 막 둘이 과거 얘기도 나와야 돼서 대학 시절 얘기를 맞아. 팬들이 이제 보길 되게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 정도만 했어도 시즌2에서 충분히 됐을 것 같은데 갑자기 또 7화, 8화에서 후반부에 갑자기 이제 이츠키랑 후유랑 스키가 세 명이 같이 이제 동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 맞아요. 양육 과정에서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다른 학부모와의 갈등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동성 부부가 겪을 수 있는 현실에서 진짜 겪을 수 있는 문제들. 그래서 이제 스키창 유치원에 갔을 때 이제 이츠키가 계속 이제 스키를 데리고 어린이집 이제
출퇴근이 아니고 등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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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하원을 우리가 써본 적이 없는 영어라서. 써본 적이 없는 영어라서 등하원을 어. 시켜주니까 근데 얘가 엄마는 생모는 어쨌든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학부모들이 엄마인가 했는데 엄마도 아니야. 그리고 츠키창이 그 그림 가족 엄마 그림. 아빠를 그리라고 했는데 이제 엄마들을 그리죠. 그쵸. 네. 엄마 둘을 그렸죠. 어느 학부모가 그 그림을 보고 기겁을 해서 찰칵. 이제 자기네 단톡방에 올려서 우리 유치원에 이런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맞아. 막 이렇게 해서 후유랑 이츠키가 또 한 번은 거짓말을 하기로 해. 맞아. 결국 츠키가 유치원에서 이제 왕따를 당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츠키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거짓말을 하자. 밖에서는 이모라고 불러. 이모라고 불러라. 무슨 사촌지간이다. 막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가 또 결국 또 현타를 맞아. 그리고 또 여름이 너 츠키가 앞으로 커서 보고 싶은 세상, 보여주고 싶은 세상이 어떤 거냐. 이렇게 한마디, 아주 무거운 한마디를 날리고 나서 이츠키가 약간 각성을 하고 이게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유치원에 또 한바탕 커밍아웃 대파티를 벌이고 학부모들 다 모아놓고 그래서 후유랑 이츠키가 가서 사실은 우리가 동성 커플 맞고 막 우리도 그냥 별다른 거 없다. 너네처럼 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른 학부모도 반응이 싸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편에서는 그 유치원의 선생님이 그 탄탄탄 탄고는 아빠 둘을 애들한테 읽어주고 엄마 막 아빠 둘인 뭐 그런 것도 있나 봐. 이런 것도 있대. 막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런 거 안 되는 거라고. 그거는 보통이 아니니까 그런 일은 안 되는 거다. 그랬더니 애가 또 너무 왜 안 돼? 그게 왜 안 돼? 그냥 평범한 게 뭔데? 엄마가 그게 평범한 게 아니야. 평범한 게 뭔데? 막 이럴까? 애들이 계속 막 알려줘 막 이제 막 꼬리에 꼬리를 무잖아요. 엄마가 하는 말을.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당황하면서 이제 차별을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맞아요. 좀 더 보여줬어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좀 더 깊게 더 이렇게 보여줄 거리들이 사실 많고 그 이제 혐오자들이 어떻게 엘라이로 변해 가는지 뭐 변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사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시즌이 또 하나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 가족이 겪는 여러 가지 풍파와 그걸 또 어떻게 이제 헤쳐나가고 이런 얘기가 시즌 하나로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시즌 2에 모든 걸 다 집어넣었어. 시즌 3는 불투명해서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좀 욕심을 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이야기가 약간 중구난방했어. 맞아. 정신이 없어요. 약간 그냥 한 편 안에서도 헤어졌다, 만났다, 화해했다가 또 싸웠다가 그래서 이게 참 아쉽다. 아쉬운 얘기들을 하고 있었으니까 좀 더 아쉬운 것들을 일단 몰아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럴까요? 여름 캐릭터도 사실 좀 아쉬워요. 맞아. 근데 너무 도구로 쓰이긴 했지. 그냥 이 두 사람을 밀어주는 걸로. 이 여름이 어쨌든 한국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로 나오고 심지어 커밍아웃을 한 레즈비언으로 커밍아웃을 한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는 당당한 그런 여성으로 나오는데 근데 막 이츠키랑 후유 관계에 껴들어서 좀 유치하게 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걔는 내 거야. 그냥 거의 이 수준. 내 거야 무쇠.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물론 뭐 사랑하면 누구든 좀 유치해지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근데 좀 방식이 너무 좀 유치하고 이제 이츠키 할머님이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이츠키가 고향으로 가고 그거를 이제 여름이랑 후유도 알게 돼서 이 둘이도 내려가서 같이 가. 셋이서 그 고향에서 이제 잠시 지내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막 이츠키가 다니던 대학에 가서
막 이제 나름 콩냥콩냥 막 맞아. 수영장 걷다가 막 둘이 이제 물에 후유랑 빠지고. 이츠키가 물에 빠지고. 어. 근데 그게 여름에 이제 사진 어. 찍어준단 말이야. 응. 그게 마치 무슨 어. 내가 덕질한 CP를 발견한 아, 정확해. 정확해. 그래서 사진 찍다가 뭔가 발견한 듯 현타가 얘네 와. 너무 잘 어울리고 좋잖아. 내가 껴들 자리가 없구나. 아니 둘이 이미 그림이 너무 어, 좋잖아. 이거를 갑자기 알고 어. 너무 손쉽게 이제. 맞아. 그것도 새벽에 몰래 떠나려고 하다가 그게 거의 한 5분 걸렸나? 한 5분 걸렸나?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그렇다. 여름장 나름 멋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에도 이츠키를 굉장히 어떤 너는 너로 살면 된다. 다른 사람들 시선에 그렇게 구애받지 말고 너는 너인 채로 살면 된다라고 지금의 이츠키가 되기까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이고 이츠키 어쨌든 첫사랑이고 첫사랑도 첫사랑이 좀 멋있게 계속 일관적으로 좀 멋있었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한국 사회에서 대국민 커밍아웃을 했다는 것부터 해서 멋있는 방식으로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 이츠키가 헤어질 때 했던 그게 어쨌든 10월에서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반복되는 지점 이게 어떤 레즈 서사에 또 뭐랄까 자주 등장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서사가 우리가 이렇게 개발이 안 되어 있나? 약간 이런 생각 요새 좀 그런 생각 많이 하긴 해요. 태국 지엘 보면서도. 그쵸. 아직까지 많이 없긴 하고 상상력이라는 게 이게 꼭 나는 당사자가 또 쓴다고 해서 꼭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맞아요. 아니고 왜냐면 맞아요. 당사자라고 해도 우리가 대부분 이 비퀴어 중심 사회에서 살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정보값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상력이 어느 순간 이렇게 되지 않는단 맞아요. 말이죠. 당사자라고 해도 물론 비당사자보다는 좀 더 보는 시각이나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지점에서는 여전히 그 비퀴어 중심적인 이성의 중심의 그런 사고방식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벗어나기가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부분도 좀 아직은 좀 아쉽긴 하다. 그럼 뭐 좋았던 점이 그래도 또 얘기를 좋았던 점 역시 우리 배우들 이츠키랑 후유 너무 귀여워가지고 드라마에서 이츠키를 연기하는 사람이 이제 스가이 유카라고 하는 이제 아이돌 출신의 배우고 이제 후유를 연기하는 분이 이제 나카무라 유리카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역 배우 출신의 배우인데 그리고 이 작품과 이 캐릭터들의 배우들도 좀 욕심이 있어요. 계속 이 작품을 하고 싶어 하고 그치 메인 롤로 이렇게 여성 둘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많진 않으니까 그리고 둘 다 이 캐릭터에 되게 좀 애정이 있는 게 느껴져서 되게 좋달까? 맞아. 그런 게 보이면 또 우리 마음이 다 녹아버리지. 그치. 그리고 둘이 또 너무 귀여워. 여기도 참 케미가 좋아요. 나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유카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난 시즌 1에서는 그냥 드라마만 봤을 때 우리 반대일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의외의 지점이더라고요. 뭐가? 유카가 더 큰 게. 유카가 더 큰 게, 키가 더 큰 게. 그래서 사실 이츠키가 공이고 키 영향도 있어. 이츠키가 더 크기 때문에. 아니 어쨌든 시즌 1에서는 처음에 갑질을 하는 게 사실은 유리카잖아. 그래가지고 좀 약간 그런 고정관념이 좀 있었어. 왼손에 대한 캐릭터 고정관념이 좀 있었네. 아니에요. 여기는 약간 그럴 좀 원래 약간 조그만 귀여운 개들이 막
난리 치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지. 이제 후유는 작고 어떻게 보면 귀엽게 생긴 것 같은데 성깔이 더러워. 그 예민미 있지. 예민수고 이츠키가 이제 듬직공인. 이거 나가도 돼? 근데 뭐 공수는 그 상관없잖아요. 오케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듬직공이고 예민수. 근데 시즌 2에 와서는 이제 아버지 수, 어머니 공이 되는. 맞아. 정말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는 아버지가 될 수가. 참 우리네 아버지들처럼 갑자기 그렇게 좀 얼레벌레 약간 사람이 약간 어벙벙해지고 맞아요. 자기 엄마한테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런 거잖아. 맞아. 깽깽깽 하는 사이에 우리 어머니 공인 이츠키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 해결하지 사실은. 유치원 문제도 다 해결하고 유치원 다 데려다 주고 막 그 시즌 2 아마 7화에 보면 이제 이츠키가 약간 법률? 이제 본인의 이제 현실을 좀 깨닫고 후유랑 이제 다시 만났고 셋이서 살면 그냥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을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고 그 법률 사무소에 막 문의도 한단 말이야. 동성 커플인데 아이가 있는데 친권을 이제 어떻게 뭐 가질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막 문의하는 메일을 보내고 막 답변이 온 거를 이제 이츠키가 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도 이제 먼저 깨닫고 해결하려고 이제 하면서 해결은 사실 못해. 막 그냥 맞아. 본인이 막 울면서 나 맞아. 친권도 없고 아무것도 맞아. 없어. 뭐 어떻게 막 어떻게 해야 되냐. 애 아프면 어떻게 해야 왜 아프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보호자도 못 되고 후유는 처음에 막 가자인지 뭔가 막 먹으면서 이러고 있다가 이츠키가 너무 심각하게 하니까 막 쪼그려 가가지고 아니 그럼 내가 나도 같이 뭐 할게 막 이러면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참 그래요. 그래도 아버지 치고 그래도 뭐 이렇게 자기가 그래도 해보겠다는 말은 들어? 말은 그래도 하잖아. 그 정도면 다행이지 뭐. 근데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실제로 어떤 동성 커플들이 마주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게 그런 상황들이 제시됐다는 거. 그게 좀 좋은 지점 아니었나. 맞아요. 저도 어쨌든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이 드라마에 들어간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시즌 1에서도 사실 회사에서 이제 커밍아웃 했을 때 회사 동료들이 굉장히 엘라이적인 면모를 보여주잖아요. 그 로부장이 막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막 하는데 다른 동료들은 다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막 빈센트 너 그 중국 회사고 너네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냐. 맞아. 이런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엘라이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거. 그런 지점도 좋았고 시즌 2에서 어쨌든 이 가족이 겪는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난 게 좋았고 이게 왜 좋았냐면 실제로 일본에서 이제 레즈비언 커플들이 많이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하고 실제로 출산하고 양육하고 있는 비율이 꽤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훨씬 더 그 수가 많고 그런 막 최근에는 그런 약간 커뮤니티처럼 서로 만나고도 하고 막 하나 보더라고요. 그런 이제 아이가 있는 커플 부부들끼리 그런 어떤 연결도 조금씩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점점 확실히 그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작진들도 그런 현실을 알고 있으니까 좀 얘기를 집어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에서 또 지금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소송도 하고 있고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어떤 본인들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슨 소재만 이렇게 홀라당 가져가서 쓰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이 이야기를 충분히 자기들의 작품에 반영하려고 했다는 지점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태도들은 많은 창작자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드라마들이 특히 그런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특히 성소수자 관련돼서 리서치하고
그런 단체들한테 검수받고 이런 부분들 잘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크레딧에 이제 LGBT 이슈 감수가 들어가 있고 맞아 일본은 다른 드라마들도 맞아요. 성소수자 관련된 게 들어가면 제가 그럴 때 항상 엔드 크레딧이 유심히 보거든요.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러면 항상 들어가 있어. 그런 지점에서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너무 시즌 2에 너무 모든 걸 몰아넣었다. 때려박아가지고 그것이 아쉽다. 맞아. 하지만 분명히 좋은 점도 맞아요. 있었고 맞아요. 또 알콩달콩한 장면들도 맞아. 막 대학 시절 얘기 나온 것도 귀여웠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되게 명확하게 플러팅하는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우리 드라마들 볼 때 아예 첫눈에 반하거나 쌍방 반하고 시작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츠키가 명확하게 그쵸. 먼저 좋아했죠. 계속 좋아하고 그렇게 그 과정을 보여준 것도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왜 우리 태국 친구들 만나서 얘기 나눴을 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항상 얘는 어떤 퀴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자였을 뿐 약간 이런 식의 설정이 많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우려를 표하기도 했잖아요. 그거 퀴어에 관한 드라마 아닌 것 같다.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후유가 아니죠? 이츠키가 이제 명확하게 플러팅하고 그리고 어쨌든 남편한테 얘기할 때 후유도 자기가 레즈비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드라마에서는 둘 다 이츠키도 그렇고 이제 시즌 2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또 커밍아웃 할 때도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해요. 그런 식으로 이 정체성에 대한 인지가 확실히 있고 그 지점을 분명히 짚어주죠. 맞아요. 그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혹시 시즌 3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긴 한데 지금 모르겠어요. 반응을 일단 시즌 2도 반응이 좋았다고 하고 그 일본 이제 그 보는 사이트인 티버에서 이제 좋아요 수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 그래서 어쩌면 시즌 3가 나올지도 라고 생각하는데 시즌 3가 나온다면 무슨 얘기가 좀 있으면 좋을까? 성장. 츠키가 한 몇 살 정도로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좀 더 다이나믹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은 사실 좁은 사회잖아요. 근데 초등학교는 이제 학생도 많고 더 이제 복잡한 관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어쨌든 츠키도 아빠와의 관계도 계속 이어질 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로 어떤 방식으로 이 사회에 존재하는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단 주인공들이 이제 부부로서 아주 재밌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사실 부부로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스윗한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그런 꽁냥꽁냥도 있을 것 같아. 후유랑 이츠키가 이제 둘이서 약간 저녁 먹고 이렇게 좀 눈을 맞았어. 근데 둘이 하려면 스키가 없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스키를 어떻게 이 둘만의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우리 둘만의 모먼트를 사실 현실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애가 있는 동성 커플이 그런 시간을 만들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당탕탕이다 정말. 우당탕탕이 재밌을 것 같아. 처음에는 막 츠키가 갑자기 중간 또 해서 막 실패하거나. 그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아니면 뭔가 날을 정해놓고 이때는 츠키를 그 아빠한테 보내고 우리 둘만의 날 막 이런. 그니까. 혹시 체이서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 중에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좋아하는? 나는 이게 참 어렵긴 한데 역시 이츠키와 후유 중에 골라야 할 것 같고. 아, 이게 정답이었구나. 아, 내가 눈치가 없었구나. 이츠키와 후유 중에 골라야 할 것 같은데 저의 선택은 근데 이 둘의 장점과 단점이 너무 극명해. 맞아. 너무 명확해. 너무 명확해가지고 후유 좋은데 너무 귀엽고 막 애교도 많고 너무 이렇게 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조금 피곤할 수 있다. 많이 피곤하지. 많이 피곤하지. 조금 피곤할 수 있다. 왜냐면 아버지 수익이 때문에 조금 피곤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츠키를 만나려면 내가 후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진 않아. 답이 있는 거 맞아. 답이 있는 거 맞아. 그거 어렵다. 둘 중에 한 명을 고르기가 참 쉽지가 그치. 않네. 이렇게 둘만 놓고 보면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살기는 사실 후유처럼 사는 게 더 편하긴 할 것 같아. 내가 후유처럼 살고 이츠키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럼 너무 땡큐지. 그러면 진짜 너무 땡큐긴 너무 하지. 땡큐지. 그렇다. 이츠키와 후유 중에는 안 고르시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떻게 골라? 그러니까 어떻게 골라? 내 포지션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야. 그냥 둘이 사귀는 거 내가 볼게. 그냥 둘이 사귀고 나는 그냥 볼게요. 지켜볼게. 그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아. 나는 아까 말했듯이 그럼 내가 후유가 돼서 이츠키를 만나서 이렇게 지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 근데 후유가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여기 후유 엄마는 좀 심각하게 문제긴 했어. 맞아. 나 같으면 진작 탈주했어. 이렇게 못 버텨 나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후유가 참 대단하긴 해. 그 뭐 남자 뭐죠? 미스터 유니버시티인가? 뭐더라? 미스터 유니버시티. 아니 뭐 데이트해도 되냐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하잖아. 엄마가 해도 되는데 이러잖아. 맞아 그 장면. 생각해보니까 지금 후유 심각하네. 심각해 지금 장난 아니야. 심각한 마마거리였어. 근데 이츠키는 왜 걔한테 빠진 거야? 아무래도 얼빠. 아무래도 얼빠. 근데 나 같으면 질려서 떠나실 수도 있어. 그렇게 마마거리 좀 힘들긴 해. 그치. 하지만 이제 이츠키에게 후유가 너무 천년만식이었나 보지. 뭐라고요? 천년만식? 천년만식이었나 보지. 오케이. 그래서 이해는 가.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시즌 3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나 그리고 시즌 1 블루레이도 샀단 말이에요, 저. 네. 블루레이 이걸 보기 위한 블루레이 플레이어도 사고. 이 블루레이를 사고 근데 블루레이 플레이어가 없어서 그것까지 사고. 그래서 돈이 엄청 깨졌다. 라는 그런 후문. 시즌 2 블루레이도 이제 팔고 있던데 또 구매를 하겠어요. 이제 3가 3 나올 수 있을까?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체이서 게임도 계속 시즌제로 이렇게 쭉쭉쭉 만들어지면 이츠키가 사춘기가 돼서 엄마들에게 반항하고 이런 이야기들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치. 아까 그 일본에서도 그 동성결혼 소송 진행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참여하는 걸로 나오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네. 그쵸.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후유가 어쨌든 이 드라마에서 일본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이 커플은 국제 결혼 이슈도 들어가 있어. 그러네. 그래서 일본 내에 동성혼만 가능해진다고 이 둘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국제 결혼도 가능해져요. 왜냐면 대만에서 동성결혼 법제화가 됐을 때 처음에는 그 국제결혼이 안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내국인 외국인 커플은 동성결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게 나중에 개정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사실 이슈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초반에는 입양도 안 됐어. 내가 알기로는 대만에서도. 맞아. 딱 결혼만 맞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또 사실은 얘기하려면 또 할 수도 있죠. 부탁드립니다. 시즌 3에서 잘. 시즌 3, 시즌 4, 시즌 5 계속 나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투. 그리고 빨리 팬미팅도 열어주시고 맨날 우리 다 해주세요. 제발.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이서 게임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저희가 다음에는 또 태국 지혜를 여러분 그럼 또 곧 만나요. 안녕. 안녕.